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 팀장이 수시 기초 강의 콘텐츠의 3편으로 주요 대학에서 전형별로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망하는 모집 단위가 명확할 시에 복수 지원을 잘 활용한다면 특정 대학 및 학과의 입학 확률을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복수 지원이 개념을 잘 모르고 전형에 지원할 시 지원 카드가 날아가 버린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대학의 전형 복수 지원 가능 여부뿐 아니라 근본적인 복수 지원과 중복 지원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으니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콘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수지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지원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원카드를 여러 장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대학의 지원카드를 쓰는 것도 복수지원이고, 대학이 허용할 시에 같은 대학의 지원카드를 여러 장 쓰는 것도 복수지원에 해당합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다루는 내용은 후자로 대학이 수험생들에게 여러 장의 카드를 써도 된다고 허용을 해두었는지, 그렇다면 최대 몇 개까지 전형을 쓸 수 있도록 하는지 체크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정시 지원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도 짚고 넘어가자면, 수시 모집에서는 일반적으로 6개, 정시 모집에서는 3개의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같은 대학의 2가지 전형으로 복수 지원을 했다고 하면 이는 각각의 카드로 선정되어 지원 카드를 2장 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여러분이 주로 지원하시는 일반 대학의 경우 6장을 초과한 원서부터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시 지원 6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은 이스트 계열로 칭해지는 과학기술원들, 6회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교, 그리고 산업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한 사실이 있으면 정시 모집에 절대 지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했으면 수능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든 간에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카드를 쓸 때 무조건적으로 하향 카드를 써두기보다는 평소에 모의고사 성적은 얼마나 나오는지, N수 생각이 있는지, 합격해도 가지 않을 대학 및 학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정시 성적이 잘 나왔거나 다시 생각해보니 붙어도 절대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수시 모집에서 충원 합격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하고도 대학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교육부에서는 합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합격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일반적으로 수시 지원 카드는 6개까지 쓸 수 있다, 그리고 수시 모집 합격자는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2가지가 보통 말하는 복수 지원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대학교 및 전문대학교는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 이 때문에 산업대학교 및 전문대학교를 일반적인 수시 정시 지원과 동떨어진 아웃라이어 정도로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역시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일반 종합대학교와 함께 전문대학교의 간호학과 카드도 함께 쓰시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전문대학교에 합격할 시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 학교는 복수 지원 금지 및 이중 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중 등록 금지 원칙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러 카드에서 합격을 거두었더라도 하나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 학교에는 과학기술원들, 6회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등이 있는데, 과학기술원을 예시로 설명하자면 일반 종합대학 지원카드 6장에 더해 과기원 여러 장을 써도 되니 복수 지원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중 등록 금지 원칙도 적용하지 않아서 수시 모집에서 과학기술원에 붙어도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사실이 있어도 과학기술원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가나다군에 각각 하나의 카드를 쓰게 되는데, 과학기술원들은 이 가나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군의 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원 정시 모집은 가나다군 외에 추가로 카드를 쓰고 싶은 학생들이 모두 몰리는 데다 흔치는 않지만 수시 합격자들도 쓸 수 있는 만큼 경쟁률도 높고 입결이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포스텍은 과학기술원이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과학기술원이 아니라 일반 종합대학에 해당하여 복수 지원 금지 및 이중 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자료에는 없지만 중복 지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동일 대학에 동일한 전형을 활용해 2개 이상의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며, 경희대학교를 예시로 들면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수학과 1장, 또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물리학과 1장, 이렇게 카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은 모든 대학에서 금지되어 있고, 복수 지원 개념과 헷갈리실 수 있으니 복수 지원 금지 여부를 떠나 무조건 하나의 전형으로는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주요 대학의 복수 지원 가능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 팀장이 색깔로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초록색은 자유롭게 복수 지원이 가능한 대학, 노란색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지만 체크할 점이 있는 대학, 붉은색은 복수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입니다. 서울대학교나 여러 과학기술원들처럼 한 개의 카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케이스, 그리고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처럼 특정 전형에만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케이스 모두 복수 지원 불가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대학은
지원 자격을 만족할 시에 자유롭게 복수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더 설명할 사항은 없고 노란색 및 붉은색으로 표기한 대학들을 순서대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우선 서울대학교는 복수 지원 자체를 막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는 딱 하나의 지원 카드만 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겠죠. 고려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중 하나만,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과 학생부 종합 재직자 전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80%, 서류 20%에 3합 7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며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은 서류 100%에 4합 8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으로 둘 다 서류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일괄합산 전형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전형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학생부 교과 성적과 서류 중 어떤 쪽에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세대학교도 고려대학교와 비슷하게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과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 또는 4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이 복수 지원을 막아두었습니다. 두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합 4에서 2합 5로 상당히 연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막아두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2025학년도에 전형 구성이 대폭 바뀌면서 난리가 났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석 소장님께서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매우 자세히 다루어 주셨으니 해당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범대학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서류 100%의 전형이기는 하지만 추천 자격이 필요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을 선택할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및 학교장 추천은 필요가 없지만 이에 따라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입되기 쉬운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 2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 간 복수 지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전형이 지원 자격이 겹치지는 않아서 사실상 복수 지원이 모두 가능한 대학으로 봐도 무관할 듯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복수 지원을 막아둔 몇 가지 전형이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지원군이 겹치지는 않는 전형들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서류형 전형이 지원군이 겹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소수의 인원만 지원 가능한 학생부 종합 불교 추천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통합 전형, 학생부 종합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간 복수 지원도 불가능한데 앞선 경희대학교처럼 세 전형 중 지원 자격을 복수로 만족하는 수험생들이 드물 것이라서 그렇게까지 복수 지원 금지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론상으로 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익대학교 역시 고른기회 전형들 간이 복수 지원을 막아두었습니다. 일반적인 수험생들에게는 큰 해당 사항은 없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모든 모집 단위에서 단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 학생부 종합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간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의예과의 경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학생부 종합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 논술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논술 전형을 제외한 세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에 꼭 도장이 카드를 쓰고 싶다고 하면 논술 전형을 꼭 끼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복수 지원이 가능한 전형과 그렇지 않은 전형을 분리해 두었습니다. 보통 기회균형 특별 전형끼리 복수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편인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독특하게 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창의융합 인재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함께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모습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간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즉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 인재 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수시 6회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학기술원들은 대학 내 복수 지원을 허용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대개 과학기술원에는 한 장의 카드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카이스트는 학생부 종합 창의 도전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복수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전형 간 복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 창의 도전 전형은 서류 100%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제시문 면접을 실시하는 단계형 면접형 전형으로 서류형 대 면접형으로 전형 성격이 확실히 나뉘는 만큼 복수 지원도 허용해준 듯 보입니다. 유니스트도 전형 및 계열 간 중복 지원을 막아두고 있지만 20 무학과 모집 단위와 20 반도체 모집 단위는 각각 정원 내외 전형이라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한정으로 복수 지원이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다른 과학기술원들은 그냥 복수 지원을 막아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포스텍의 경우 동일 모집 단위 내 복수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모집 단위가 다른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1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2 그리고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통합 전형 등등은 모두 단일 계열 모집 단위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므로
경우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정원 외 전형으로 반도체 공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 1, 학생부 종합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 2도 똑같은 논리로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2와 학생부 종합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 2는 각각 단일 계열 반도체 공학과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복수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거점 공립대학들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 및 실기실적 전형 중 하나,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하나,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외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하나 이렇게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같이 쓸 수 없지만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같이 쓸 수 있고 의, 약수, 메디컬 모집 단위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모두 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 경상국립대학교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들 간이 복수 지원을 막아두고 있습니다. 기타 전형은 모두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복수 지원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경북대학교에 쓸 수 있는 전체 카드는 최대 4장입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 중 2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개, 논술 전형 1개, 실기실적 전형 중 1개만 쓸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세부적으로 경상국립대학교와 다르게 전국의 수험생들이 쓸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과 부울경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간 복수 지원은 막아두었습니다. 전남대학교도 복수 지원 가능 여부를 영역별로 나누어 설명해 두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A 영역에서 1회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인원만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및 실기실적 전형에 해당하는 B 영역에서 1회,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소속된 C 영역에서 1회,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속해 있는 D 영역에서 1회로 총 4개까지 전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예과의 경우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원 전형을 모두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원 전형을 모두 쓰는 선택지도 가능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모집 단위를 이렇게까지 두드려 패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이론상으로 가능은 하다는 뜻에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전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실적 전형 각 1회씩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1회,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1회, 주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중 1회,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특수한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 가능한 전형들 중 1회, 실기실적 전형 중 1회로 총 5회의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충남대학교는 일괄합산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들과 학생부 종합 원 서류 전형을 묶어서 이 전형들 중 최대 4개까지 전형을 쓸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 모집 단위들에 지원할 때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일반 전형을 둘 다 쓰면 안 되고 하나의 전형으로만 사범대학에 도전해야 합니다. 단계형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들은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실기실적 전형 역시 하나만 선택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일반적인 모집 단위의 경우 복수 지원 제한을 딱히 두고 있지 않지만 실기실적 체육 특기자 전형, 실기실적 실기 우수자 전형, 학생부 교과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중 하나라도 지원 카드를 쓴다면 충북대학교의 다른 지원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지만 체크할 점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우선 건국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는 복수 지원을 허용하지만 전형 일정이 같은 전형에 복수 지원하여 면접 또는 고사의 기회를 얻은 경우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대학의 경우 따로 하나의 전형만을 선택하라는 공지는 없기는 하지만 전형일이 같은 전형에 지원하게 될 경우 아쉽게 하나의 카드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 같은 대학에 복수 지원을 하든 다른 대학에 지원 카드를 쓰든 간에 꼭 전형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당부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캠퍼스가 2개인 단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입니다. 두 대학 모두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캠퍼스를 다른 대학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전형으로 하나는 본 캠퍼스, 다른 하나는 천안 캠퍼스에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국대학교의 경우 죽전 캠퍼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및 천안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다른 전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두 전형의 복수 지원은 가능합니다. 상명대학교 역시 비슷하게 동일한 전형으로 각 캠퍼스의 모집 단위에 복수 지원하는 것은 막고 있지만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과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있고요. 다만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 그리고 서울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 지원군이 딱히 겹치지는 않아서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원대학교 역시 춘천 캠퍼스와 삼척 도계 캠퍼스가 있지만 앞서 말한 두 대학과는 사뭇 다릅니다. 똑같은 전형도 캠퍼스가 다르면 2개를 쓸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춘천 캠퍼스와 삼척 도계 캠퍼스 모집 단위를 2장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학생부 교과 평생학습자 전형 및 학생부 교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면접일이 똑같기 때문에 혹시나 복수 지원 시 면접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주요 대학 및 과학기술원, 지방거점 공립대학교들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의 복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수 지원을 자유롭게 열어둔 대학들의 경우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성과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복수 지원을 통해 해당 모집 단위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지도 있다는 점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복수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지난 입결은 어떠했는지, 본인이 정량 성적 및 비교과 면접 등 전형 요소 중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전형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거점 공립대학교의 경우 가끔 입결을 보면 일반 전형의 입결이 더 낮게 잡히는 등 반드시 지역인재 전형을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닌 만큼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선택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시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오늘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